소라벌레도 모서면 소라벌레도 장망한 동해물을 꽃이 되는 건 향기 속에 숨겨진 눈물이 있기 때문이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전 수원대학교 강인수 부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교직 경력이 46년입니다. 중등교원 했었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 연구했었고 수원대학교에 34년 근무했습니다. 오프닝에 무슨 노래를 힘차게 부르셨어요. 무슨 노래? 오늘 이 주제가 국민스승이니까 제가 교직에 평생 살면서 학생들이나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잘한 게 있나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과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럼 아까 그게 교과요? 그건 제 고등학교 교과입니다. 그럼 대학교 교과도 아시나요? 대학교 교과 알지요. 한 소절만. 예. 원노한 학술연구 홍가 노력 빠지고 초등학교 태백산 옥센유리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버튼 누르면 교과가 막 술술 쏟아져 나옵니다. 이 경기 삼락회 국민스승으로 제가 모셨잖아요. 삼락회 조금 생소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 아시듯이 삼락, 세 가지 낙이죠.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한 하나. 두 번째,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세 번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의 보람. 그게 낙이 삼락입니다. 그런데 삼락회는 다 퇴직하신 분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국민스승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네. 어떤 맥락에서 또 국민스승 운동을 전개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예. 한평생 교직에 있던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교육을 담당하자는 뜻인데 이 국민스승의 이름과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경기 광주 여주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계셨던 전근배 교육장님이셔요. 그러면 전근배 교육장님을 깜짝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삼락회 회장 임무를 맡으면서 국민스승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스승의 정기운동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예. 아이디어도 내시고요. 그럼 어떤 맥락에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현직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국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또 바른 길을 안내하고 잘못된 건 지적해준 그러한 국민 스승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 국민 스승으로 어떠세요 요즘에? 지금 전근배 교육장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일이 경기도 일원의 준법교육 실천운동, 준법교육. 대표적으로는 우측통행을 지도. 그러면 우리 부총장님이랑 우리 교육장님이랑 선후배 관계신가요?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이요? 교육대학원 원사씨입니다. 교육대학원 은사님이 네. 오히려 지금 같이 같은 선상에서 예, 하시네요. 제가 교육대학원장 보직을 25년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대학 교육대학원에 현직 교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다른 대학보다. 그것은 그 현직 교원들한테 국가가 그 대학원 교육비를 부담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학비 감면 제도를 30% 때로는 50%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현직 교원 인력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신 예, 거예요? 예. 그때 은사님한테 배운 분들이 네.
경기도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교육장이 다수입니다. 그 경기 교육을 바르게 너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훌륭하신 기도하신 스승님이시네요. 은사님이십니다. 아주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인연이 엮여진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스승과 제자.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 우리 부총장님 그때 배운 것처럼 준법정신. 그 지금 도로교통법 8조 3항 건널목에서 우치통행하라고 하는 걸 거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한 말처럼 어렸을 때부터 작은 법이라도 철저히 지키게 되면 어른 돼서도 법을 지켜서 아름다운 새가 될 거예요. 부총장님께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 근무하셨죠. 예, 선생님들 출신도 있지만 네. 교육학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기관이죠. 그 다음에 또 5.3일 교육개혁을 이끈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셨잖아요. 예, 그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김정삼 대통령 첫 출발 때 네. 그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전문위원을 맡았었는데 제가 맡은 임무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교육법을 단일법으로 그 45년간 써왔습니다. 네. 그 교육법을 편제를 새로 바꾸고 그래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세 법을 하고 새로운 법을 제가 초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진짜 법이 개혁되는 예, 시간이었군요. 교육법을 완전히 바꾸는 걸 그 현장에 우리 부총장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그 담당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 있으신 예, 분이시군요. 예. 우리 또 부총장님 학회 활동도 아주 바삐 하셨더라고요. 어떤 학회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법학과 교육학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교육학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든 학회는 대한교육법학회,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걸 설립을 했고 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인저런 관련 학회 회장들을 하면서 학문연구활동, 정책연구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총장님의 인생관이 궁금해져요. 어떤 인생 철학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세계나 인간의 삶이나 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조건이 가해져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투철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 투철한 자기 정신으로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가 자기의 삶이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과정 중심인 거네요. 어쨌든 예. 마무리가 아니라 성공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관 들어보니 교육 철학도 어느 선생님보다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교육 철학이 있으신지. 교육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예. 이 만남은 학생과 교사의 만남, 또 학생과 자기들끼리 만남, 또 교사와 교사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모든 인간의 만남인데 이거는 물리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슴과 가슴, 인격과 인격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1, 2, 3, 4 가나다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은 모래에 집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서의 서로 간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야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만남,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교육에서도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교육에서 만남은 교육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교육에 교육에 앞선다.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러네요, 부총장님. 예. 만나지 않고 교육을 할 수가 없고. 물리적 공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슴과 가슴의 만남. 그거의 너무 감성적이신데 우리 교육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목이 있으실까요? 이 교육법도 나라의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교육을 민주주의 교육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의,
옳고 바른 것, 교육의 정의도 교육에서의 정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교육을 우리가 각자가 한 형제도 다른 능력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한 해는 봉숭아 씨앗, 한 해는 채송아 씨앗, 한 해는 해바라기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씨앗을 물을 주면서 니 채송아를 피워라, 채송아를 피워라 하면 채송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봉숭아한테 물을 주면서 너 해바라기로 자라라, 해바라기 자라라 하면은 해바라기를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타고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럼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그게 잘 실천되고 있나요? 그래도 노력해야죠. 저는 이 평준화 제도를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평준화 제도는 교육에 있어서의 개별화나 다양화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평등 정책입니다. 저는 평준화 정책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평등이 아니고 악평등이다. 평등이다. 바른 정의가 아니고 잘못된 정의다. 바른 정의는 배분적 정의라 적게 가진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우리가 서로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입니다. 교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봉숭아도 피고 채송아도 피고 해바라기 피는 다양한 민주사회. 지금 현 교육 제도가 어떤 게 좀 시정되어야 되고 보완되었으면 싶으셔요? 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네. 지난 정부가 다시 악평등 정책을 써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있는, 예를 들면은 뭐 국제고등학교를 없앤다, 외국고등학교 없앤다, 이러한 네. 것을 이 정부는 새롭게 부활시키고 다양한 교육을 다양하게 자기들이 맞게 받을 수 있는 걸로 다시 민주화 교육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 정부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야 되겠네요. 기대해야죠. 46년의 교직 생활 천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가려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육 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일사천리로 뻗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길을 잘 가신 거네요. 타고난 성형으로 타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그럼 현직에 계실 때 가장 그래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한 제자가 있다. 네, 처음에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담임한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아, 첫 담임? 네, 첫 담임. 첫 제자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만납니다. 부부 동반해서. 그 아이들. 아직도? 아직도요. 50년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 있으면서 아까 여기 잠깐 나오셨던 정엽이 교육장님과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경기도 교원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형제 같은 그러한 사제지간보다 연령도 몇 차이가 나지도 않고 하니까 늘 친구같이. 그러면 우리 부총장님의 제자들이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때 상당한 제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가면은 도교육관부터 국과장 전부 수원대 교육대학원 졸업생이고 제가 논문을 지도한 분들입니다. 자부심과 그 뿌듯함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많은 제자들과 지금 동고동락하고 계시잖아요. 요즘도 그걸 봉사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제가 그 연구를 한 중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뭐 직무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한번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법원에까지 안 가게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된 선생님들이 초중고 교원 교장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전혀 법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징계를 받아서 소송심사위에 가게 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주장할 대목들을 가르쳐주고 해요. 징계를 받지 않고 하고 또 재판에 가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오셨던 정건배 교육장님하고 교육 실천회, 통행 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경기도 일원을 돌고 있죠. 국민스승이라는 거죠. 예,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이름을 정교육장님께서 꼭 고집을 한 것은 네. 스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더 스승답게 살 수 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그러네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대충 살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스승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사회에 교육을 통해서 보람을 남기는. 환원하는. 예. 그게 첫 번째네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 예, 예. 국민 스승이 예. 솔직히 누구를 가르치고 뭐 훈계하고 이게 아니라 예, 내 예. 자신에게 예, 예. 바르게 살기부터 예, 시작해서 예, 예. 좋은 본을 예. 보여주시는 예. 거네요. 그래서 뭐 국민교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승이라는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나가자.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지켜나가자. 예. 나의 스스로의 보호이기도 하네요. 가장 가슴에 남아있고 감동적인 것은 제 한 분의 스승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승?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글쓰기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200자 원고지 종이에 제가 다 쓰고 제출을 했지요. 그때는 숙제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또 뒤에 평가를 해가 돌려주셨어요. 네. 근데 빨간 글씨로 그 제가 쓴 글에다가 아주 길게 평가를 하셨어요. 내가 슬픈 이야기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해서 원고지를 접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주머니 넣어 다녔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선생님을 제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첫 해에 서울시내 출퇴근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유중규 선생님 아니냐? 깜짝 놀랐다. 누구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선생님한테 했다. 국어를 배운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부터 다시 예.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선생님을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노년을 보내면서 돌아가시면서 내 비석에 그런 네가 서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교육 철학이랑 맥락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만남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강인숙 부총장님은 업적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교육대학원장 협의회에서 한 몇 년간 학술대회 세미나 한 그러한 기록 사진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창립 40년 기념사진이고요. 제가 지금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교통위원 대통령이 하신 거고 이런 위촉장만으로도 책 한 권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가 가장 보람 있으셨는지.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아까 저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네. 위촉받아서 교육3법을 편제를 새로 하고 제정을 한 일이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큰 일을 했다고 업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회 앞으로 우리 부총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까 나오시던 정건배 교육장님하고 같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교육 실천을 위한 실천운동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원들이 법을 정확히 몰라서 겪는 피해 같은 것을 제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받지 않도록 하는 교원들의 교권 보호 운동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또 다른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들을 또 보호해주시는 또 국민들에게 국민 스승으로서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께 힘나는 응원 메시지 한번 주세요. 현직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가장 힘들 때거든요. 초중등 교원들은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현장이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과 모든 관계가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결국은 또 만남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교육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 좀 더 행복하게 아이들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세요? 제 시간이거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주제별로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아주 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소중한 만남. 오늘 그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실래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강인수 전 수원대학교 부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